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어떤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자,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사랑 작업,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그리고 또 이 성공의 경험, 뭔가 나 자신을 수용해본 경험이 많아질수록 또다시 이 에고가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머리로 하고 이 마음을 조작하려고 하고 내가 이 마음에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또 발동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서 자꾸만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데요. 뭐 함정에 빠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내가 또 함정에 빠졌구나. 또 에고 마인드로 했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려고 할 때 아주 유용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뽑은 당신은 지금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랑 또 다른 나가 함께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둘로 나눠서 나와 내 마음과 나의 어떤 관계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나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나를 냉엄하고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나랑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나랑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에고 마인드로 또다시 내 마음을 조종하고 조작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에 대한 관심으로 나를 수용해주고 이 신성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나를 품어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필요해요. 나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지? 어떤 용도로 이런 사랑 작업, 무의식 정화, 이런 자기 사랑이란 걸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아주 단순하게 내가 지금 어떤 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으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랑 있는 게 좀 편한지, 내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랬을 때 제가 아주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나 자신의 느낌 중심으로 살고 내 자신의 느낌을 귀를 기울여서 계속 바라봐 주면서 산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면서 살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해줄 수 있으면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내가 되게 단 게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단 걸 먹으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건 나에게 크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나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번. 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먹고 싶다 하면은 그건 마음이에요. 먹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1번 어떻게 하냐면 야, 저거 먹으면 네 몸 아프잖아. 안 돼. 어떻게 저걸 먹으려 할 수 있어? 그럼 몸에 안 좋은데. 안 돼, 절대 안 돼. 자,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에고의 방식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아유, 너 왜 이렇게 또 저런 거 먹고 싶어 하면서 나쁜 걸 알면서도 못 참아서 먹는다. 못 참아서 먹으면서 그걸 먹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또 못 참고 먹었지 뭐. 아유, 네가 아프든가 말든가 나도 이제 몰라. 약간 이런 마음. 자, 두 개의 행동은 달랐지만 마음은 비슷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받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게 뭐가 다른지 정말 모르시겠다면 아직은 내가 마음을 1번에 놓고 살고 있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먹지 않는 것이 내 몸에는 좋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을 들었을 때 그 먹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진짜 먹고 싶지. 얼마나 맛있을까? 맞아. 진짜 맛있을 텐데. 근데 저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또 들면은, 그치, 저거 못 먹지. 못 먹으니까 되게 속상하다. 하면은, 못 먹어서 되게 속상하지. 하는 그 일어나는 마음, 이런 감정을 하나씩 다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자,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먹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서 바로 안 돼. 그건 나쁜 마음이야.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마음이에요. 먹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어, 그치? 먹으면 되게 맛있을 거야.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거를 느껴준다는 겁니다. 느껴주면서 그치, 너무 먹고 싶다.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못 먹어 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못 먹는다는 어떤 상실감, 어떤 섭섭한 느낌, 속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 너무 속상해. 그러면 또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몸에 대해서 내가 속상한 마음 또 있겠죠. 그 아픈 몸에 대해서 네가 아파서 얼마나 속상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부분까지 그냥 계속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를 마음을 마음으로 보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너가 속상하니, 아프니, 뭐 얼마나 좋으니 모든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흘러야 돼요. 항상 흘러가야 되고 정반대의 마음도 서로 같이 높은 면, 낮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주 수월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이 흐름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살아있게 해주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계속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주의사항들을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굉장히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꼭 끝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느낌이 아침에 눈 떴을 때 딱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과제의 마감이 내일까지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여러 가지로 나에게 좋아요. 그런 상태일 때 눈 떴을 때 드는 첫 느낌은 하루가 왔구나 너무 싫다예요. 그러면은 이 싫다는 느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 싫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야, 너 또 이거 하기 싫어해? 너는 맨날 하기 싫어하더라. 이거 하기 싫어하면 어떡할 거야?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당장 해. 이렇게 마음한테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싫은데 이 하기 싫은 마음에 완전히 동화돼서 이거를 수용해 준다기보다는 못 이겨서 이 하기 싫음을 못 이겨서 하기 싫은 나를 미워하면서도 하기 싫은 나와 동화되어서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상태. 이 두 상태는 언뜻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하나는 걔를 미워하면서 억지로 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걔를 미워하면서 얘가 너무 커져서 얘랑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못 이겨서 하나 된 상태예요. 둘 다 마음이 흘러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두 상태에서는 계속 하기 싫은 상태가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점점 커지면서. 이 상태는요, 사실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기 싫은 상태가 아니라 하기 싫음에 저항하면서 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항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할 수도 있고 앞에도 많이 했고 제 블로그에 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기 싫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먹고 싶다랑 똑같아요.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의 느낌이잖아요. 하기 싫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고 싶다는 느낌도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상대적인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하기 싫은 느낌이 있어야 하고 싶다는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그럼 때로는 이 느낌이 오고 때로는 이 느낌이 오고 이렇게 파도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잘 수용해서 인정해서 흘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또 올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살아있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환영하고 맞이해주고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 하기 싫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당장 이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이건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은 1번입니다. 내 마음에 올라온 마음은 1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번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하기 싫구나. 얼마나 하기 싫어. 이게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자기 마음을 1번에 놓고 사는 겁니다. 당장 해야 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싫다는 지금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하기 싫어.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하기 싫을 수 있지. 아, 진짜 하기 싫다, 그치? 이게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나와 어떤 엄마라고 했을 때 이 엄마는 나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아 그래 얼마나 하기 싫으니 얼마나 네가 힘들어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돼서 얼마나 힘들어 진짜 하기 싫겠다 이런 엄마가 있을 때 하고 엄마는 하기 싫어 그랬는데 야 너 어떻게 그걸 하기 싫어할 수가 있어 너는 맨날 하기 싫대? 너 어쩌려고 그래?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거 나도 알잖아요.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더 하기 싫은 거잖아요. 나도 알아요. 아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에 있어서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 대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 마음대로 알아주고 자, 하긴 합니다. 하는 동안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하는 동안도 아유 이렇게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하고 그냥 그 마음을 계속 알아봐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여러분 흘러갑니다. 그 마음은 흘러가서 이렇게 충분히 인정받으면 다시 하기 싫은 마음이 저항을 받지 않고 하기 싫은 마음 자체가 살아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짝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항하지만 않으면 두 개는 다 살아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없어요. 이건 체험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면에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이 마음들을 얘가 살아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어 하고 있다고 해서 하기 싫음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기 싫음에 대한 죄책감, 이 하기 싫음에 대한 불안감, 하기 싫음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 같은 저항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이 상황, 이 나에 대한 분노나 짜증, 혹은 수치심, 창피함, 그리고 불안함, 혹은 죄책감, 죄의식. 난 뭔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하기 싫은 마음만 받아주면 되는 것을 저항감만 느끼면서 얘를 안 느껴줘요.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아,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기 싫음을 느껴준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 하면서 내가 그 하기 싫어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의식해 보세요. 보통 그 하기 싫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으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면서 이 버리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은 더 깊은 무의식에 가지고 있고 더 우리랑 한 몸이 돼 있어서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보통 이런 저항은 우리의 최초의 양육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하셨던 대로 나 자신한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기 싫어 하면서 진짜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나를 보면서 아휴 네가 그렇지 뭐 맨날 하기 싫어하고 어쩌려 그러니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이런 거를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얘랑 같이 있어요, 항상.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뭔가 한심하게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존재랑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싫어하는 나를 받아주는 쪽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돌이켜 가야 돼요. 두려움과 저항이 아닌 사랑, 수용 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대해주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지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그렇게 느껴도 된다고 인정해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조종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함께 느껴주는 어떤 존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런 존재와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어줘야 하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대할 때는 유의하실 점은 딱 하나입니다. 자, 마음이 뭘 원하는지 물어봐주고 마음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면 자, 나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난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해줄게. 이건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는 해줄 수 없어요. 자, 다시 예를 들게요. 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 내가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 싫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다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해줄게.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 체험의 세상이라는 곳은 버림받음이라는 이 버림받음, 뭐 초라함, 뭐 무시당하는 느낌, 무능력한 느낌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예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래서 버림받는 그런 체험들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꼭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마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이 세상은 상대적이고 양면적인 것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원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체험의 세상에 의미가 있어요. 하기 싫은 게 있어야 하고 싶은 게 있고 무능력함이 있어야 유능한 게 있고 사랑 못 받을 때가 있어야 사랑 받을 때가 있고 이렇게 다 짝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내 마음이 난 다시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 소외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걸 겪지 않게 해줄게 이런 거는 비현실적이고 사실은 이것은 정말 우리 내면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하면 나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 버림받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버림받음의 느낌이 올라올 때는 버림받은 너를 나는 버리지 않을게. 그 느낌을 내가 그대로 함께 느끼면서 너와 함께 여기 있을 거야. 자, 소외당한 느낌이 들 때 그 소외당한 느낌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려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그 소외감 그대로의 아픔을 가만히 받아주고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내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소외당했을 때 나도 함께 소외당한 채로 너와 함께 있는 것. 네가 수치를 당하고 네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 수치당한 초라한 너로 그대로 함께 있는 것. 그 느낌이 뭔지 다 알아봐주면서 이해해주면서 여기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싶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걸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좋아함 그대로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너무 좋구나 하면서 같이 느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넌 그걸 정말 원하는구나.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 정말 좋겠다.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실패한 느낌, 상실감, 그 속에 그대로 함께 있어주고.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리지널의 이 아픈 느낌들, 바닥면에 있는 우리가 느끼기 싫었던 사실은 아픔조차 아닌 그것만이 가진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걔를 가만히 느낄 수 있게 된 상태는 이미 저항이 다 사라져서 이 반대면에 짝이 되는 느낌들도 다 내면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냥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는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실전반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 다들 여기서 엄청나게 신기해 하세요. 어떻게 하기 싫은 느낌을 다 오롯이 느껴주고 있었는데 굉장히 하고 싶어지는 이 느낌이 들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사랑받지 못한 이 느낌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을 때 엄마 아빠에게 내가 받았던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전혀 없었던 것들이 다 되살아났어요. 내가 이 가난의 아픔을 계속 느껴지고 있을 때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다 떠올랐어요.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의 초점은 거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 사람이고 어떤 걸 느끼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나랑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나에 대해서 다 받아주면서 아, 넌 이런 사람이구나. 넌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넌 이런 걸 원하는구나. 넌 이런 것이 아프구나. 이걸 다 알아봐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함께 살려고 이 사랑 작업 무의식 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실 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한테 야, 너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니? 너 빨리 사랑 작업해. 너 지금 문제가 많아. 너 그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너 지금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너 지금 이런 마음 느끼고 있었지?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려고 하고 막 해내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얼마나 사는 게 괴롭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재미가 없겠어요. 내가 나랑 있을 때 가장 편하고 내가 나랑 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보살핌 받는 느낌이 들고 그런 상태로 가려고 이걸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작업을 통해서 내가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구나. 내가 나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문제거리 삼아서 계속 분석하고 고치려 하고 막 이렇게 달달 볶으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혹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있었다면 그것조차 알아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괴롭히고 미워할 때 얘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한번 봐주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아픔을 보려고 할 때도 그 아픔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서 함께 느껴주려고. 혼자 아프면 외로우니까 가서 같이 있어주려고 내가 이걸 하는 것이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 수용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성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는 지금 어떤 나랑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살고 싶은 나는 어떤 모습인지 이 영상을 참고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하루 정도라도, 정말 하루라도 내가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나에게 많은 걸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연습하시면 이 사랑 작업에 대한 감을 훨씬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많은 걸 다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하면 항상 시간이 길어지고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전의 영상들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 사랑 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이론 수업에 오셔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